일반 AI 개발자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이 하드웨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거쳐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을 엔비디아에서는 쿠다라고 부릅니다. 네. 쿠다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쿠다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쿠다가 너무 좋은데 인텔이나 AMD도 유사한 걸 내놓고 있지만 이 쿠다보다는 훨씬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혼자 다 가지고 있던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좀 나눠 먹자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텔, 구글, AMD 이런 빅테크들이 저마다 손을 잡고 엔비디아를 어떻게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하는 와중인데 엔비디아는 해자를 통해 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엔비디아가 간밤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좀 어려워서도 있고 네. 이런 친구들이 계속 좀 나눠 먹자 이렇게 도전을 해서도 있는데 인텔이 공개한 가우디 3 요것도 증시에 지지난주인가 영향을 좀 미쳤어요. 네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뭐 가우디가 아직 이제 실제 제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발표 엔비디아 인텔 비전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학습 능력에서도 약 뭐 50%의 효율성이 더 있다. 거대 언어 모델 즉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서도 50%의 효율성도 있고 에너지 효율성도 있고 추론할 때도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이제 충분히 엔비디아의 H100과 경쟁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H200이라는 것이 올해 2, 4분기 때 그러니까 4, 5, 6월 사이에 또 엔비디아에서 내놓습니다. H100보다 훨씬 월등한. 네. 근데 지금 인텔에서 나오는 것은 가우디 3는 H100을 잡으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H200하고 경쟁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이 GPU 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드디어 인텔이 저렇게 10년 동안 잠자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G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에 맞먹는 필적할 수준의 칩을 내놓는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제 환호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한국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같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이 주장하는 바고 그들의 브리핑 내용이잖아요. 네. 브리핑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텔의 칩 믿을만 합니까? 칩 자체는 저는 믿을만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엄청 돈 많이 벌고 있어. 떼돈 벌고 있어라고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각종 칩 업체에서는 첫 번째는 나도 돈 벌고 싶어 해서 달려들 거고요. 군침이 돌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칩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독립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의존적이니까 가격을 올리면 우리 이번 주는 4만 달러였는데 다음부터는 5만 달러에 살래 그러면은 대안이 없네 사야 되잖아요. 내가 사면서 이렇게 눈치 봐야 돼 돈 쓰면서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네이버라든지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도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싶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학교 모든 연구소가 다 그렇겠죠. 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빅테크들이 싹쓸이해 가니까 200만 개를 작년에 H100을 만들었어도 우리에게 오려면 1년은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 좋겠다. 1년을 넘게 기다리려면 그만큼 연구실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엔비디아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심리들이 다양한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혹시 엔비디아 말고 다른 회사가 있을까? 인텔이 우리 가우스 3 만들었어 하니까 네이버가 거기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돈을 너무 많이 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에 대한 종속성이 너무 크다. 세 번째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엔비디아 못 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 대안을 찾겠다. 가우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을 꿈틀거리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건 인텔이 굉장히 오랫동안 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성적이 부진했고 지금 인텔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엔비디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단기간에. 네. 더구나 지금 여기서 경쟁하는 엔비디아의 칩이라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의 소위 최첨단 반도체 아닙니까? 네. 이걸 인텔이 이렇게 금방 해낸다고? 더구나 H100을 건너뛰고 H200으로 바로 간다고 이게 되나요?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많은 여기다 돈을 흔히 말해서 쏟아붓고 있느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런 탤런트들에 대한 영입 전쟁, 네. 그러니까 설계도 있을 거고요. 또 암이라고 하는 저 설계 전문 업체들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탤런트들에 대한 엄청난 고가의 지금 영입 작전이 있었고, 그들이 오면서 이 설계 기술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쫓아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처럼 내 앞부분 좀 말씀드리면 네. GPU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또는 뭐 NPU라고 하는 전문화된 이 칩들은 하드웨어만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 하드웨어를 잘 작동하게 해주는 중간 징검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일반 AI 개발자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이 하드웨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거쳐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을 엔비디아에서는 쿠다라고 부릅니다. 네. 쿠다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쿠다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쿠다가 너무 좋은데 인텔이나 AMD도 유사한 걸 내놓고 있지만 이 쿠다보다는 훨씬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들께 너무 좋군요. 네, 그리고 이미 네. 쿠다를 쓰고 있는 전 세계에 등록된 개발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그걸로 공부를 했을 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쿠다는 무료거든요. 오픈 소스는 아닙니다. 무료고 거기다 이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나 이 기능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이 기능 우리가 패키지로 묶어 놨어. 너 이거 갖다 써. 나 갑자기 일본어도 공부하고 싶은데 일본어 어떻게 연구하고 싶은데 그럼 일본어 관련돼서 학습할 때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 이런 라이브러리도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쿠다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회사에서 우리 예를 들면 구글에 있는 사장이 우리 이제 너무 GPU 엔비디아만 쓰는데 다른 것도 좀 쓰자. 좀 다른 것도 사자. 인텔에서 가오디 나왔다는데 쓰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그러는 거죠. 그거 소프트웨어 배우려면 시간 또 6개월, 1년 걸리고. 그 사용 설명서부터 하나하나 그거 다 보려면 너무 시간 걸리고요. 그거 저거 최적화 시켜서 똑같이 H100 수준으로 이거 끌어올리려면 저한테 한 6개월은 시간 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이거 공부해야 쓸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에서의 퍼포먼스는 언제든지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엔비디아도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니까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자하자. 그래서 엔비디아 부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회사라고 우리 직원 한 약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우리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하드웨어 개발자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칩을 설계하는 사람보다 소프트웨어, 쿠다를 관리하고 쿠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 저런 방대한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네. 이 쿠다를 능가하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시도들은 있지만요. 기가 막히게 배우기 쉬운 소프트웨어랑 이 세트 메뉴로 내놓지 않으면 네. 쉽지가 않겠다. 네.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지 아직 안 알려졌죠. 네, 가오디 칩은. 3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H100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가격이 스스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가오디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저가 공략을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두 번째는 기다려도 살 수 없는 분들에게 먼저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만 우리가 이거 가오디 3를 쓰게 된 게 아니라 네이버가 약속한 게 뭐냐면 가오디 에서 작동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해 보겠다. 기다렸는데 못 산 그분 바로 네. 네이버에 등을 긁어주면서 그렇죠. 우리가 먼저 줄게. 우리가 먼저 줄 테니까 네. 기본 스펙도 줄 테니까 사양도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여기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우리도 기본적으로 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도 힘 합쳐서 같이 한번 만들어. 그리고 이거를 너희들만 쓰지 말고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에게 사실은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걸 안착시켜가지고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한국에서 지금 H100 쓰고 싶어서 기다렸던 줄 서고 있는 저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대학교 연구소들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이버도 여기다 투자했던 것 네. 충분히 리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이건 우리에게 서로가 윈윈하는 일 아닐까? 제가 봐도 이건 윈윈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도 하염없이 H100을 기다리기보다는 가오디 3로 인텔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네. 훨씬 네이버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인텔과 함께 흔히 말하는 반 엔비디아 구체적으로는 반 쿠다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눈꽃만큼 올라간 게 네이버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가 되는 거군요. 기대감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낮추면서 이 시장에서 이제 국내 빅테크들도 할 일이 생긴다는 건데 삼성전자도 지난번 주총에서 마하원이라는 네. 걸 연말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어요. 요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구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외워두시면 좋은 것은 GPU가 있고요. 원래 그 전에 CPU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GPU가 흔히 말해서 AI를 학습을 시키는 건데 GPU는 AI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도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도 되고 흔히 말해서 범용으로 여러 가지를 쓰일 수가 있다라면 사람들이 우리는 AI 개발하는 것만 쓰고 싶은데 왜 우리는 범용 GPU를 써야 돼? 그러니까 AI에게 특수하게 AI만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흔히 말해서 로이랄이 들어가서 MPU라는 겁니다. 마하 1은 MPU예요. MPU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도 시킬 수 있는 MPU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 그 사실은 이름만 코파일럿이지 사실은 오픈 AI의 챗 GPT를 코파일럿 이름으로 바꾼 거죠. 챗 GPT는 학습할 때도 많은 GPU가 필요하지만 추론할 때는 그렇게 많은 GPU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추론할 때는 추론만 잘하는 대단히 사람들이 조금씩 물어보면 조금만 계산해서 답을 해주는 네. 흔히 말해서 1+1만 계속 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싼 GPU인 H100을 쓸 이유가 없으니 여기는 흔히 말하는 MPU 즉 AI 추론에만 적합한 MPU를 쓰겠다라는 것들이고 이것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 이 MPU 시장들이 요즘 크고 있는 거고 한국의 리빌리언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도 생기는 거고 미국의 그로크라는 스타트업도 생기는 거고 마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학습도 시켜줄 수 있지만 추론에 더 강해. 훨씬 더 저렴할 거야. 네. 그 저렴한 것들을 많이 붙여서 왜냐하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챗 GPT 쓰고 있는 사람이 5억 명 가까이 되고 그러잖아요. 야, 벌써 그렇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등록한 사람들, 네. 적극적으로 쓴 사람들은 유료는 2억 명 정도지만 이런 2억 명이 들어와서 또는 1억 명이 들어와서 질문을 막 던져도 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칩이 대단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비싼 H100 써놓고서 이 H100은 예를 들자면은 1000개 일을 할 수 있는데 2개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깝죠. 여기에 네. 대해서 전용 칩이라고 하는 MPU 시장이 요즘 커지고 있는 거고 마하 1은 바로 이 MPU 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엔비디아 칩은 이런 데 쓰면 본격 재능 낭비니까 그렇죠. 널 위해 준비했어 요것만 할 수 있는 칩을 네. 약간 저렴하게 네. 따로 만들겠다. 네네. 근데 가우디라든지 예를 들면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 또 학습에도 즉 거대 언어 모델이 탄생하는 데도 필요하고 네. 거대 언어 모델도 이제 곧 챗 GPT-5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거대 언어 모델들도 더 성장하고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경쟁도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있기 때문에 학습에는 이 추론 칩이 이 NPU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 엔비디아의 이 H100이라든지 엔비디아가 그래서 좀 더 다음번에 내년에 내놓을 것은 올해 말에 내놓을 것은 블랙웰이라고 하는 더욱더 진화된 H200보다 더 진화된 GPU를 내놓는 거고요. 여기에 쿠다가 결합돼서 퍼포먼스를 갖다가 훨씬 더 증폭시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여기에 이제 가우디는 우리는 여기에 뛰어들겠다. 또 AMD도 같은 경우에도 MI 뭐 300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뛰어들겠다. 그런데 우리는 쿠다가 좀 AMD도 쿠다에 대항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랑 그리고 삼성전자도 들어갔고요. 연합전선을 구축했어요. 우리 혼자 못 만들겠으니 네. 쿠다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이것도 우리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금 연합전선들이 형성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빼먹고 있는 것은 중국 시장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하게 이러한 GPU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쿠다에 대항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마하원 가격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마원 가격이 이제 10분의 1 수준입니다. H100. 아 10분의 1. 예, 예. 그러니까 3,000달러, 4,000달러 정도 되는 가격 거고요. 경쟁력이 충분히 있겠네요. 가격 달러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추론칩 시장도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가격이 낮다라는 것은 순이익률도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선은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시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예전에 우리가 주력해서 팔던 그 메모리 낸드하고 플래시랑 비교하면은 뭐 수익률 훨씬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H100은 흔히 말하면 HBM인가요? 그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그렇죠. HBM. HBM하고 3하고만 연결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훨씬 더 흔히 말해서 계산하는 GPU하고 이 메모리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둘끼리 가는데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HBM3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해서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넓어서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네. 거거든요. 이번에 가우디3 같은 경우의 특징님은 HBM3 우리 필요 없다. HBM2로도 가능하다.
야. 이것이 이제 가우디의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마하1 같은 경우는 우리는 HBM도 필요 없어. 과거에 와. D램으로도 가능해. 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변에 붙어야 되는 이 연결하고 있는 이런 칩들이 HBM3냐 또는 HBM 미래에 나올 4냐가 아니라 HBM2로도 가능하고 왜 우리는 다른 다리를 갖다가 우리는 다르게 연결해 놨기 때문에 가우디 같은 건 이제 이더넷으로 연결을 해 놨는데요. 이런 연결 방식에 있어서도 칩에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었던 해자가 HBM하고만 연결해야 잘 돌아가였는데 하고만. 그러면은 요사이 주가의 흐름도 설명이 충분히 되네요. 네. 그 AMD가 우리가 엔비디아 못 쫓아갈 이유가 없어. 우리도 해볼 거야. 작년부터 계속 네. 잽을 날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 기업인 AMD도 인공지능 PC 탑재용의 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I PC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요즘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AI 관련된 칩들의 큰 시장은 데이터 센터였죠. 지금까지는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거였다라면 지금 이제는 우리의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삼성이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AI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아주 유아적인 형태죠.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네. 여기도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귀를 엄청나게 잘 알아듣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직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진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M4라고 하는 M1 칩, M2, M3 칩이 지금 5개월 전에 나왔는데 이제 벌써 M4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AI 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맥에 이걸 깔게 되면 이것이 AI PC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AMD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AI PC 시장에 들어가겠다. 이제 PC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톱에서도 AI 추론이 심지어는 온라인이 아닐 경우에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론할 수 있는 칩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AMD 시장은 그렇게는 여기에는 후다 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진출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PC 시장에서도 AI 칩들의 시장이 지금 커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 삼성의 마하1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거는 PC에 들어갈 수 있는 AI PC 시대로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용 데스크탑 시장에서도 AI 칩 수요가 이제는 증가하고 있으니 여기에 지금 AMD도 들어가겠다, 삼성도 들어가겠다, 애플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MD의 기술력은 믿을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칩 자체는 지금 다들 잘 만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쫓아오고 있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개인용 컴퓨터에 여러분 H백 같은 수준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런 전용 칩들만으로도 흔히 말하는 NPU 칩으로만으로도 AI PC가 가능할 수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들이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데스크탑 시장을 아무래도 칩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쿠다를 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이 시장을 뚫을 네.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해자의 그 폭이 흔히 말해서 이 연못이잖아요. 인공 너무 연못. 견고한 거죠. 너무 견고하다 섬을 보니까 둘러싸고 이게 있는 언제 연못이. 깨질지를 모르겠으니 네. 당장 AI PC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가 데스크탑 나는 AI 안 되는데 한번 다 바꿔봐야지. 내 거엔 AI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네. 시장과 PC 시장이 이것도 시장이 작지 않거든요. 다 AI PC 시장으로 전환될 거니 우선 여기는 쿠다가 없어도 해자가 없으니 우리 들어갈 수 있고 굳이 여기에 비싼 H백을 일 이유는 1도 없으니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시장을 투트랙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시장에서 AMD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는 애플이라든지 어떤 시장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전쟁이네요. 이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구글, 인텔, 퀄컴이 작년 9월에 컨소시엄 만들어서 맞습니다. UXL 재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우리 쿠다에 맞서보자. 이 얘기되는 소프트웨어 만들어보자는 얘기인데 진척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특히 여기서 쓰고 있는 오라클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그 AI 칩들을 이미 많이 활용해 본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즉 제조사만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써본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써본 분들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분 NPU 즉 자체만에 맞는 칩들을 이미 설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메타도 들어가고 있고 구글도 들어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써보면서 H백 너무 고사양이야. 우리 거기에 대한 최고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가 학습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NPU 같은 것들을 갖다가 보통 NPU에서 구글이 만든 걸 또 TPU라고 합니다만 네. 그 구글도 만들고 있고 우리 MS도 만들고 있으니까 이 사용자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도 대단히 뛰어난 개발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개발자들한테 또 개발자에 대한 여유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게 우리 쿠다에 대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연합전선으로 만들어서
그래야 우리도 이 비용을 아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칩들이 들어가고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은 여러분 더욱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로봇에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뭐 제약에도 들어가죠. 모든 것에도 쿠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다 보니 클라우드 시장은 10배, 100배 더 커질 건데 그때마다 우리 엔비디아에 종속될 수는 없으니 근데 종속을 풀어내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더라. 키는. 열쇠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니까 재단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공급 업체를 다양화해도 그러면 또 엔비디아도 가격을 내리겠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니들 공급 가격 이거 내리지 않으면 우리 B사에서 구입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할수 엔비디아도 있죠.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장의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설립했고 저는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들도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젠슨 황이 GTC에서 삼성전자하고도 얘기 잘하고 있어. 이 얘기 해준 게 우리 좋으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단가를 내리라는 거죠. 삼성에서 아직 물건도 안 받았는데 받을지도 모르는 물건 가지고 흥정하는 게 이 인공지능 시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